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이 사설자의 이러한 제목들이 좀 질비한 것 같습니다. 청해부대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계속해서 문비어 첨가, 용비어 첨가에 비견해서 문비어 첨가,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는 용비어 첨가를 불러댄다. 이런 제하의 사설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대통령 언행을 어느 정도 미화를 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원들, 소위 해외 작전을 나가가지고 정말 참혹하게 90% 이상이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된 이런 치욕적인 세계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K방역이라는 실체가 세계에 딱 드러난 바로 요즘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정말 추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코로나에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원들이 비상비국하게 된 것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송기 파견을 대통령이 지시한 덕분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발표한 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그 말을 듣고 정말 실소를 금치 않는 국민들이 몇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거기에 실소를 넘어서 분노까지 자아낸다고 이 사설자는 표현합니다. 작년 6월에 작성한 소위 합참의 어떤 코로나 대비 문건, 거기에는 수단이 비행기 말고 뭐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아니, 청해부대에 만약에 비상수단을 쓴다, 이럴 경우에 비행기 말고 수단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문건에 수송기 파견 계획이 적시돼 있다는 어떤 사실이 우리가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 수송기를 처음 꺼내 들어서 아이디어를 냈다 하면서 아주 이 대통령이 지시한 덕분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수송기 파견을 대통령이 지시한 덕분이다, 이렇게 포장한 대목에서 얼마나 국민들이 실소를 했을까라는 지적을 이 사설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승조원이 301명 중 90%가 감염된 비상 상황입니다. 이들을 급하게 구송하는 수단이 정말 비행기 말고 또 있습니까? 우주광복선도 비행기에 들어갈 거고, 수단은 비행기 말고는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수송할 때 비행기지 그럼 함정으로 한 달 걸리고 몇 달 걸리는 것을 갖다가 수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발 청와대 국민들 정서도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국민소통수석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박수현 이 국민소통수석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점잖고 상당히 분별력이 아주 강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방송에서 저와 이 패널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때 이렇게 태도를 보거나 이러면 상당히 침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리 변별력이 있고 또 중립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다, 아주 좋은 느낌으로 다가서 있었는데, 이분이 청와대 가더니 말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의 말이 사설자에 오르게 됐다는 이 아이러니, 청와대가 후송대책을 빨리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도 대통령이다, 이런 대목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빨리 후송하는 것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이건 홍보할 거리입니까? 부끄러워할 거리지. 군대가 훈련했다고 자랑하고 교사가 학생을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선전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 아니냐고
조선일보 사설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조선일보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해부대원들이 코로나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 문무대항함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갖다 지옥 같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격리가 무의미한 좁은 함정 내에서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매일 확진자 수가 수십 명씩 늘어났다는 겁니다. 피가래를 토하면서도 타이레놀 해열제만 먹으면서 버텨야 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국방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들과 회견하는 중에 피가래 토한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는 관제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다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럴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숙일 사람이 고개를 안 숙이고 뻣뻣하게 만약에 한다면 그 뻣뻣한 얼굴을 보고 참고 분노를 폭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대원들은 악몽 같은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군인 못하겠다고 직업군인 못하겠다 치우겠다 이런 말을 토해내고 있는데 상부에서는 이런 일들 일체 함상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군사 보안을 지키라 이겁니다. 죽여도 죽었다고 하지 말고 병들어도 병들었다 하지 말고 누가 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까? 이 함정의 구조는 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바다 공기 이렇게 들어가면 쭉 한 선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데 돌아서 한 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정 구조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어컨을 밑에서 항상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하려면 항상 한 파이프라인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에어컨이 쭉 소위 냉방 장치가 쭉 작동이 돼야 되는 함정 구조. 안 그러면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고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함정이 격실로 또 돼 있고 만약의 경우에 피침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설계가 된 게 군 함정입니다. 이 군 함정의 특수 구조 이거는 만약에 같이 생활하는 이런 전염병이 역학병이 생기면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함정의 구조. 그 구조 속에서 이미 이런 걸 예견을 해야만 되는 게 국방부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하나의 사려 깊은 이 어떤 대책을 갖다가 대안을 항상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응전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함구령. 물론 군사보안은 지켜야 됩니다. 총이 몇 대고 배가 몇 대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작전을 하고 이거는 발설하면 그것은 전시에는 그거는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대원이나 누구라도 부대에 관련된 것은 발설하면 안 됩니다. 단 이런 문제는 전염병 역학으로 죽어가는 이 문제를 발설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 이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죽어가란 말입니까? 전쟁터에 깨끗하게 명예롭게 죽는 거하고 질병에 걸려가지고 역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데 이건 국가에서 백신을 안 해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정 같은 데는 말이죠. 이 인원이 300명, 승조원이 300명이면은 300명에서 37, 21, 210명만 맞아도 거의 집단 면역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백신을 안 했기 때문에 백신은 누가 냈냐?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침묵을 해야죠.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하고.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문 대통령 문비어 청가를 불러댔으니 이 사설자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설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그 여론과 민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런 사설자가 화가 난 겁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K방역을 틈만 나면 자랑해왔는데 그런 방역 선진국에서 방역 선진국 아닙니까? 거기서 해외 파병된 장병들에게 백신을 미리 보내지 못해가지고 집단 감염이 생겨가지고 승조원 전원이 하선을 하고 수송 비행기를 타고 귀국을 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다가왔다. 일이 벌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염부대원 수송에 오아시스 작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자랑까지 해야 되고, 청와대는 수송기 파견을 대통령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문비어 청가를 불러대고,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로 말미를 치고 있는 이 사설자의 이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한없이 슬픔을 느낍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